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날 잘 보내셨나요? 이제 벌써 2월이에요. 미친. 여튼 저 지금 1월 동안 영화를 13편이나 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본 줄 몰랐는데 여러분 몇 편 보셨나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영화를 소개해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 짠. 첫 번째 영화는 페라리였고요. 이게 제 올해 첫 영화관 영화였네요. 제가 따로 단독 영상을 올렸었던 만큼 저의 기대작이었고요. 내가 예상한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했다. 레이싱 영화는 아니었고 그냥 엔초 페라리의 일대기, 이렇게 사업, 비즈니스, 그의 성격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였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 페라리 경주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로 트라우마틱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막 잔인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좀 너무 놀라서. 근데 이미 영화관에선 다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볼 사람만 보고 끝난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요새 추세가 개봉을 해도 일주일 걸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개봉하자마자 아니면은 거의 볼 수도 없고 이래서 이거는 나중에 OTT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사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애덤 드라이브 그분의 연기력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영화였다.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자, 그다음 지금 제가 여기다 포스터도 좀 붙여놨는데 보이시나요? 쇼잉업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예술 영화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게 A24 영화였어요. 여자 배우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역시나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내용은 약간 예술가의 평범한 일상? 화려한 게 아니라 작품을 이렇게 깎아내고 조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삶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예술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좀 특이했던 거는 초반 오프닝이 진짜 길었거든요. 그냥 그 작품들 스케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롱테이크로 거의 한 4분, 5분? 체감상?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작진 이름이 나오는 그런 크레딧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공들여서 찍은 것 같지도 않고 엄청 저예산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화면이 너무 노이즈가 지글지글 거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거 노이즈는 좀 일부러 이렇게 효과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친구를 옆에 둔 약간 돈을 벌면서 예술을 하는 그런 투잡을 하는 사람의 삶이어서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다큐 느낌도 나고 OST가 거의 없어가지고 노래가 한 2번 나왔나? 엄청 잔잔하고 호흡이 길고 약간 수면제가 될 뻔했으나 끝까지 버티고 잘 봤다. 근데 약간 미술이나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미대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짠! 리얼 페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올렸을 때도 보고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대부분 다들 호평에 가까웠고 관객 수가 좀 아쉬운 영화에 속한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이번에 오스카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고 각본상으로 입소문 타면 좀 잘 되겠거니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내려가 버려가지고 굉장히 캐릭터성에 집중한 영화여서 같이 여행하는 느낌도 나고 약간 로드무비 같은 느낌도 되게 나면서 저는 되게 힐링도 되고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또 인간상을 보게 된 그런 영화여가지고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가 좀 취향이더라고요. 다른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꽤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공감해가지고 더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짜잔! Piece by Piece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 생일날 봤는데요. 생일날 어떻게든 영화 한 편을 꼭 보자라는 뭔가 마음가짐이 있어가지고 생일날 봤는데 되게 선물 같은 영화였달까? 엄청 화려하고 엄청 색깔 많이 나오고 노래 많이 나오고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특이하게 레고로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장르였는데 진짜 레고가 나와서 움직여요.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진짜 이거 하나 움직이고 약간 이렇게 스탑모션으로 찍었지 않았을까? 퍼렐 윌리엄스라고 약간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자기의 전기를 영화로 만들겠다며 뭐 레고로 만들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레고로 나와서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필름마크도 굉장히 화려한 굿즈가 나왔었고요. 진짜 관객 수 별로 안 들고 끝난 것 같더라고요. 막 꽤나 그래도 얘는 오래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던 영화였다. 저도 막 엄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킬링타임으로 영화관에서 보기는 굉장히 좋았다. 이 퍼렐 윌리엄스라는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오고 뇌의 구조를 열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특이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인간상을 보게 된 영화여서 꽤나 재밌었어요. 퍼렐 윌리엄스나 옛날 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미국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는 노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분들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화고요. 짠! 애니멀 킹덤! 을 보고 왔죠.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작품이 좋으니까 다들 가셔서 봤는데 좋았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화들이 꽤나 잘 되고 수요가 있다는 그 부분들이 새로운 이 한국 영화 시장에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저는 1월 달에 본 거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뭔가 가족 영화기도 하고 사실상 설날에 이걸 가족들이랑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자막이 있는 것도 사실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런 장벽이 없다면 이거는 진짜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살짝 징그럽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서브스탄스를 보고 나서 그런지 이 약간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느낌? 나 진짜 막 무서운 거 못 보고 쫄보였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타임 정도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내려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프랑스의 블록버스터의 SF 판타지 같은 영화인데 현실적이야. 되게 과하지 않고 인간이 동물로 변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되게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였다. 그런 생각하시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짠! 제가 이걸 받아왔지 뭐예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목에다 끼고 했는데 알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데미 무어의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으로 2차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서브스턴스가 제 2024년의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영화였는데 저는 보통 영화를 진짜 좋아하지 않는 이상 2회차는 거의 안 해요. 뭔가 두 번 보면 외워지는 느낌이라 그게 좀 싫더라고요. 두 번째 보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고 두 번 봤는데도 아는 장면인데도 무섭고 그냥 소리가 너무 심했어요. 솔직히 소리가 선 넘었어. 미쳤어. 진짜. 제가 귀를 막아도 이게 들어오니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아찔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선뜻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분석은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영화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인생의 길이길이 남을 영화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게 30만 명이 넘었다는 거에 박수를 치고 싶다. 솔직히 쫄? 약간 이러면서 보기 좀 좋거든요. 긁으면은 더 약간 관객이 늘지 않을까. 약간 담력 테스트 느낌으로. 여러분 몇만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한 40만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바라는 바는 50만. 자, 그 다음 영화는 짜잔! 제가 혼자 검은 수녀들을 보고 왔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원했던 영화는 진짜 아니었고요. 뭔가 이 포스터와 예고편과 이 캐스팅으로 인해서 되게 기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담긴 영화는 오랜만인 듯. 너무 바이럴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유튜브에서 송혜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대가 되죠. 그리고 뭐 검은 사제들 스피노프라고 하기도 하고 엄청 마케팅 바이럴에 기대를 이만큼 올려놨는데 영화가 이만큼밖에 안 됐어. 차라리 한 바이럴 요만큼 정도 했으면은 그래 덜 짜증났을 텐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고 나왔는데 그렇게 반응 없는 관 처음이야. 막 보고 나오면 불 딱 켜지면서 이제 나가면서 재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모두가 같은 마음. 100만 이제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 언저리에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200만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설날도 끝났고. 다음 마지막 영화입니다. 짠! 히트맨 2를 제가 보고 말았지 뭐예요. 댓글로 그때 검은 수녀들 올렸을 때 보지 말라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설날에는 가족들이랑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이 신념 하에 제가 이미 검은 수녀들을 봤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가족들이랑 보기에는 히트맨2가 낫지 않았나. 히트맨2는 그래도 작정하고 우리를 웃겨주겠다 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권상우가 무릎을 꿇은 그 릴스를 봤는데 그거에 좀 혹해가지고 간 것도 있었어요. 권상우가 무릎을 꿇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알고 있었어. 히트맨2가 나오는구나를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설날이 됐고 가족이 뭘 보자. 근데 뭐 권상우가 나온다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보게 된 케이스. 완전히 바이럴에 이렇게 낚여버린 가족인 거죠. 정말 관이 진짜 꽉 찼어요. 깜짝 놀랐잖아. 동네 영화관인데 세상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꽉꽉꽉꽉 들어차가지고 앞열 빼고는 거의 꽉 찼더라고요. 그래도 곳곳에서 굉장히 빵빵 터지는 어르신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너무 다행이었어요. 문수녀대처럼 아무도 안 웃고 막 정색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웃음 포인트가 맞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개그 코드가 맞는 분들은 무난하게 보시지 않을까. 저는 히트맨 1도 안 봐서 이게 뭐 웹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갔거든요. 그냥 어디서 다 본 것 같은 그림이었고 근데 웹툰 퀄리 미쳤어요. 저 진짜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발전했나? 그 막 오프닝부터 해서 엔딩에서도 나오고 중간중간 그 웹툰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변해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퀄리티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영화관에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도 이 영화에서는 건질 게 있었다. 그리고 사실 결말도 제 스타일이었어요. 초중반 진짜 재미없게 보다가 결말에 이렇게 헬기에서 그 뛰어내리는 권상우의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우리 지금 B급 이제 병맛으로 튼다 이러고 팍 이렇게 핸들을 꺾어버렸는데 그게 딱 나한테 무슨 코드로 와가지고 거기서 되게 빵 터졌어요. 모든 스토리가 다 예측이 됐어요. 다 예상한 대로 굴러갔는데 헬기에서 뛰어내릴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낙하산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맨몸으로 냅다 이렇게 뛰어가지고 살려낸 것도 웃기고 그냥 어쩔 이거 만화임 이거 영화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가지고 배째 약간 이런 식이어서 히트맨2는 그냥 킬링타임으로 뇌 빼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나 OTT 뭐 이런 걸로 한 5편을 봤거든요. 첫 번째가 윌리스와 그로밋. 아주 옛날부터 유명했던 차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빡빡이 윌리스와 강아지 그로밋의 약간 우당탕탕 대모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애니메이션을 저는 어릴 때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약간 무서웠어. 그때 애기 때는 그 약간 아저씨가 생긴 게 좀 무서웠고 강아지가 입이 없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강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사실상 이 제목은 그로밋과 윌리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윌리스가 월리스? 하여튼 그 사람이 왜 주인공인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계속 강아지만 응원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너무 멋지다 막 영상미 대박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냥 옛날부터 팬들이 그리고 스톱모션으로 진행되는 이렇게 팔 하나 움직여서 한 커트 찍고 또 이만큼 움직여서 또 찍고 이거를 무한 반복해서 만든 영화니까 그냥 그 노고에 약간 또 이렇게 영광과 박수를 보내면서 보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럭저럭 넷플릭스에 있어서 짧아서 그냥 뭐 킬링타임으로 보기 좋았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레정성 때라는 영화였고요. TV 이렇게 돌리다가 프랑스 채널이었나? 뭐 하여튼 영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게 됐는데 그냥 아빠와 딸의 이야기인데 아빠가 좀 지능적으로 아픈 사람이어가지고 딸이랑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뭐 계속해서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아이를 보면서 영양은 잘 섭취가 되는 건지 혼자 계속 놔두면 아동학대다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다르긴 다르다. 우리나라랑 뭐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기가 집에 혼자 있는 거에 엄청 엄격해서 그거 자체가 범죄가 되기도 하니까 다른 면에서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는 항상 뭔가 너무 현실적이라 슬프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그 추천드린 넷플릭스의 메이드라는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결?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요. 프랑스 버전으로. 그리고 다음 영화는 패신저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니 이렇게 막 TV로 돌리다가 EBS에서 갑자기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약간 뭔지 아시죠? TV 이렇게 막 돌렸는데 영화가 갑자기 팡 시작하는 중이면 이건 봐야 돼. 약간 저는 그렇거든요.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봤단 말이에요. 그 가오갤에 나오는 그 분 있잖아요. 크리스 프렛. 그분이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고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가 여자 주인공. 이거 안 볼 수가 없지 이러고 봤어요. 근데 이거를 대체 왜 틀어줬을까 이러면서 보게 됐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남자 주인공이 개새끼도 이런 개새끼가 없고 공감도 안 되고 그냥 막 짜증나고. 일단 영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다른 행성으로 가는데 이게 막 몇 명만 소수 정예로 태워가지고 냉동을 해서 사람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주는 또 속도가 다르잖아요. 지구에서의 뭐 1년이 여기서는 몇 개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얼려서 가는 중에 크리스 프렛이 어떠한 장치 고장으로 인해서 깨어나 버려요. 동면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게 깨버린 거죠. 몇백 년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깨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미 가다가 죽는 건데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시작되는 영화인데 우주선이 뭐 엄청 크고 뭐 바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호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막 바에 있는 그 직원이 기계예요. 근데 위에는 그냥 진짜 사람이야. AI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좀 되게 눈이 좀 호강하는 SF적인 느낌은 있었어요. 되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고 엄청 잘 구현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스토리가 개빡쳐 진짜 보는 내내. 근데 이것도 약간 능력이긴 해요. 이걸 짜증나게 함으로써 계속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게. 제목 그대로 패신저스 그대로 그 우주선에 탄 승객 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킬링타임으로 딱 좋아요. 친구들이랑 틀어놓고 보기 좀 좋은? 욕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저는 동생이랑 보다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알 수가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넷플릭스에서 본 건데 라는 영화였어요. 이게 영화 순위에 꽤나 2위, 3위였나? 막 이런 거예요. 옛날에 다른 히든 피겨스랑 뭐 몇몇 영화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연기를 엄청 잘했다는 그 기억이 있어. 그분이 나오신다 이러고 그냥 바로 틀어서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본 탓일까요? 이것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청 나이가 드신 중년의 여성으로 나오시는데 10대 청소년 애들이 갑자기 술을 사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해져요. 같이 놀기도 하고 초대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해요. 약간 깨름직한 느낌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지하방 뭐 이런 데다 파티룸도 만들어주고 약간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계속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학교폭력 이런 얘기가 거의 주 소재고요.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막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보는 내내 더글로리 생각도 나고. 근데 더글로리 절망편. 엄청난 연기력과 깔도 되게 괜찮거든요. 스토리 전개가 쉽지 않았던 제목 마부터 킹받는, 다 보고 나니까 정말 킹받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어이가 없어서 웃더라고요, 제가. 자, 마지막 1월의 영화는 퍼펙트 데이즈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도 막 인생 영화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또 반대로 빵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을 수가 있다니. 근데 보니까 칸에서 상도 받으시고 이 나무주연상 받으셨더라고요. 엄청 흥미가 있었는데 넷플릭스에 올라왔길래 봤습니다.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전철에서 한두 번
보면은 시간이 딱 되거든요. 근데 보다가 계속 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 헤드셋을 끼고 봐도 대사가 거의 없어요. 대사가 되게 적은 영화였고 음악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 시끄럽고 이런 영화가 아니고 되게 잔잔한 일상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도쿄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년 아저씨의 일상 브이로그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고 이걸 영화로 봐야 할지 다큐로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대사가 없는 영화를 보통 좋아해서 약간 생각할 거리를 좀 시간을 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떻게 보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게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런 인식도 그대로 비춰주면서 영화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삶을 살아내는지 엄청 나이가 많으시지만 혼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던 오히려 꽉 차 있어 보이는 그 하루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자기만의 우주를 잘 구축해 놓으니까 좀 이렇게 외로울 새도 없이 잘 흘러간다. 잘 살면 됐지 뭐. 내가 내 밥벌이만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좀 더 굳건하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말이 좀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출근하기 싫어서 우는 건가? 약간 이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화가 진짜 가볍게 그냥 끝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일본 영화스러운 그런 잔잔한 바이브와 생각을 할 수 있는 철학적인 대사라던가 그림자를 겹치면 더 어두워지나요? 라는 그런 신박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좀 숨겨져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이게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를 위한 영화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부심이 있나? 뭐 모르겠어요. 특이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힐링할 수 있지만 살짝 먹먹한 마음이 좀 들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소문이 자자한 이유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2월에 진짜 볼 영화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해외 영화 위주로 많이 볼 것 같기는 해요. 2월에 뭐 브로큰이라는 하정우 씨 나오는 영화 말고는 제가 딱히 끌리는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서 그거 외에는 컴플리트 언노운이라고 티모시 샬라메가 밥 딜런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이제 나오는데 오스카에도 노미네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꽤나 연기를 잘했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볼 거고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 진짜 제일 기대 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정보가 아직 없어요. 일부러 예고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 영화 바로 개봉하자마자 가서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있네요. 볼 것 같긴 한데 그닥 기대는 안 되는 이제 마블에 대한 기대를 싹 내려놨어요. 그리고 대망의 미키 17 저번에 로버트 패틴슨 와가지고 푸티지 시사회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이번 연도는 약간 시사회가 당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미키 17이라는 엄청난 한국 영화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 일부러 예고편을 안 보고 있는데 자꾸 영화관 갈 때마다 틀어줘가지고 막 눈 가리고 이러고 있다고요. 막 괜히 핸드폰 보고 영화 예고편 보기 싫어서 최대한 아무 정보 없이 가서 보고 재밌게 보고 올 요량입니다. 일단은 미키 7이라는 소설 원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통 소설을 먼저 보면 영화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미키 17을 본 다음에 재밌으면 소설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아마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지 않을까. 한번 2월 달에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2월 달에 열심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도 포함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긴 1월 영화 결산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영화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월 영화 끝!